얼마 전에 아주 퇴근길에 옆집에 잘못 들어갔고 아내에게 미안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나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고 있다. 나라와 여러 기관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회식을 한다. 그날은 기관의 평가도 함께 진행되어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식을 했다. 안 그래도 평가 준비 때문에 몇 달을 고생했는데 평가단에게 준비하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 기분이 더 좋았다. 평가 점수가 좋으면 당연히 기관에 도움이 되고 지원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운영비를 아껴두었다가 회식 때 비싼 고기를 먹고 노래방까지 갔다가 집에 돌아왔다. 그날을 생각하면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지만 사실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다. 우리 집은 계단식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문이 나란히 두 개가 있다. 우리 집, 옆집이 나란히 있는데 옆집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기분 좋게 술이 취한 상태에서 옆집을 우리 집으로 착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발을 벗은 순간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집에 오려고 했다. 그때 옆집 부인이 화들짝 놀라며 내 얼굴을 바라봤다. 나는 집을 착각했다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남편도 없는데 같이 얘기나 해요라고 하는 게 아닌가. 나는 이 집에 이사 온 지 6년이 되었다. 신혼 때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다가 새 아파트 분양을 받았고 이 집으로 이사 온 뒤 아이 둘을 낳고 살고 있다. 옆집은 4년 전에 이사를 왔는데 딩크족으로 살고 있다고 했다. 옆집 부부는 각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해외로 출장 가는 일이 많다고 했다. 내가 집을 잘못 찾아간 그날도 남편이 해외 출장 간 시기였고 저녁에 청소기를 돌리며 환기를 시키며 혼자 영화를 보며 맥주 한잔하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온 것이라고 했다. 와이프에게는 회식이라 많이 늦을 거라고 얘기한 상태였고 옆집 여자와 잠시 얘기만 하고 갈 생각으로 소파에 앉았다. 우리 집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아이들이 있지만 옆집은 아이 소리는 들을 수 없었다. 아이들 장난감이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늘 너저분한 우리 집과는 달리 깔끔하게 청소된 옆집에 오니 마음이 편해졌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옆집 여자는 내 옆에서 맥주를 따서 건네줬고 직접 식품 건조기에 말린 간식을 안주로 내줬다. 차려준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시원하게 맥주 한 캔만 먹고 집에 가려고 했다. 옆집 여자와 얘기를 하다 보니 딩크족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이를 유산한 적이 2번이나 있었다고 했다. 우리 부부는 유산의 아픔을 겪은 적이 없지만 주변에서 임신 초기에 유산하는 케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옆집 여자는 우리 집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리면 너무 부럽다고 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하루하루 쑥쑥 커가는 예쁜 아이를 보면 우리 아이도 살아있으면 벌써 어린이집 다닐 나이가 됐을 텐데 하며 쓸쓸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옆집 부부는 결혼한 지 4년이 되었는데 허니문 베이비가 생겼다고 했다. 눈사람 모양의 태아 초음파 사진을 찍은 지한 달 만에
정기검진을 갔는데 아이는 그 모습 그대로 심장이 뛰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가 잘못된지도 모르고 일하느라 정신없이 살던 자신을 원망했다고 한다. 소파 수술을 하고 마취해서 깬 뒤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대성통곡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 너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이 예쁘기도 하지만 편히 쉴 여유가 없다며 투덜대곤 했는데 아이를 잃은 옆집 부부는 오히려 우리 집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아직 젊으니 몸을 만들고 아이를 가지면 될 거라고 위로해 줬는데 옆집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실로 놀라웠다. 남편이 해외 출장을 자주 가는데 혼자 가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친구가 며칠 전에 공항에서 남편을 봤는데 젊은 여자랑 팔짱까지 끼고 히덕거리고 있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줬단다. 급하게 찍은 사진이라 화질이 좋지는 않았지만 분명 남편의 옷과 여행 가방이 맞다고 했다. 옆집 여자는 아이를 갖고 싶어 날짜에 맞춰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남편은 핑계를 대며 협조하지 않아 서운해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고 충격을 먹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데 옆집 남자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쁜 부인을 두고 출장이라고 핑계대고 여행을 가는데 이대로 참고 있을 거예요? 하고 화를 냈더니 집에 오면 추궁해 보겠다고 하며 고개를 숙였다. 옆집 여자가 안쓰러운 마음에 그날 먹은 술이 확 깼고 혹시 모르니 옆집 여자에게 도움이 될 일이 있으면 돕겠다고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솔직히 와이프는 아이 낳고 육아에 지쳐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있다. 날씬하고 예뻤던 아내가 아이들의 엄마로만 살다 보니 솔직히 매력이 없어진 건 사실이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옆집 여자와 비교가 되기 시작했다. 며칠 후 퇴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옆집 여자에게 연락이 왔다.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냐고 말이다. 사실 무슨 핑계를 대고라도 옆집 여자에게 연락을 하고 싶었다.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할 말이 없었는데 먼저 연락이 오니 마음이 무척 설렜다. 급하게 약속을 잡고 옆집 여자를 만났다. 며칠 전보다 얼굴이 수척해진 옆집 여자는 밥 먹을 기분은 아니고 술집으로 가자고 했다. 얼마나 답답하면 나에게 연락을 했을까 싶어서 그 여자의 말을 들어주기로 작정했다. 옆집 남자는 출장에서 돌아왔고 선물 여러 가지를 주며 자상하게 다가왔다고 했다.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보여주자 자기가 아니라며 발뺌을 하더니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하며 집을 나간 지 이틀이 되었는데 아무 연락도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자신이 떳떳하면 왜 나가겠냐고 하며 펑펑 우는데 날 없이 기다려줄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동안 만나 사귀었던 얘기, 바쁘게 사업하면서 집담보대출금 갚은 얘기 등을 하며 점점 안정이 되는 듯했다. 주책 없이 눈물을 흘렸다며 민망해하며 웃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나도 모르게 옆집 여자에게 오늘 당신과 함께 있고 싶다고 말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날 밤 큰 비밀을 만들었다. 옆집 여자는 이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된 거냐고 묻는데 아무 생각하지 말아요 하고
등을 토닥여줬다. 와이프는 또 회식했냐며. 전화는 왜 안 받은 거냐?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온 거냐며 볼멘 소리를 했다. 머리로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걸 알면서도 몸은 다르게 반응했던 그날 밤을 생각하면 무척 혼란스러웠다. 내가 뭐라고 자기 사정을 다 오픈한 건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 며칠 후 지나니 옆집 남자가 들어온 것 같았다. 주말에 아이들과 공원에 가려고 나왔는데 옆집 부부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의 팔짱을 끼고 밝은 미소를 띠고 서 있는 옆집 여자를 보니 안심이 되었다. 둘이 해결점을 찾은 모양이다. 옆집 여자가 내게 연락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안도감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와이프는 왜 갑자기 한숨을 쉬는 거야? 하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몇 달 후 출근길에 옆집 여자를 보게 되었는데 배가 볼록하게 나와 있었다. 이번 아기는 위험한 고비를 다 넘겼어요 하고 웃는 그녀를 보니 안심이 되었다. 그렇게 옆집 여자와의 비밀은 마음속에 묻어두게 되었다.